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9월 10일이고요. 지금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HLB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갈 건데, 일단 금일 HLB가 사실 조금 또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갈 길이 먼데 오늘같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제 HLB가 6%가량, 6.5%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5%가량 하락을 하면서 어제의 물량을 그대로 반납을 해줬습니다.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세요.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은 HLB의 신약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 기업이니까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어서 뭔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HLB를 보유한 주주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팩트,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 HLB 공식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생물보안법은 일단 이거죠. 우려 기업으로부터 미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정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중국의 유전체 관련 기업 또는 CRO CDMO 기업입니다. 항서제약은 신약개발 기업으로 이번 법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약개발 기업이 왜 규제 대상이 아닐까요? 미국인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초기 개발 단계에는 신약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 화학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자국민의 유전 정보 또는 바이오 기술, 그러니까 자국민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전 정보예요. 미국인들의 그거랑 바이오 기술이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허가는 이 같은 우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라고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생물보안법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의 그 우시,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에서 제약기업으로 가장 큰 기업이죠.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같은 기업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나 뭐 바이넥스나 그리고 또 뭐 ST팜, 우리나라의 CDMO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 우리나라 그 HLB 같은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HLB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FDA가 아무리 그 중립적인 위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FDA 직원이 아니니까, FDA 미국 내 자민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신약 물질이 사실상 간암 시장에서는 캐파가 엄청나고 생존성도 되게 높고, 그리고 다른 이 다른 신약 물질이랑 견져 봤을 때 절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실 HLB가 승인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웃긴 노릇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5월 17일 날 반려가 됐었죠. 근데 이것도 반려된 내용이 신약에 대한 문제 아니었죠. 뭐의 문제였어요? 공정 부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HLB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이 IFDA에서 딴지를 건 게 아니고, 이 항서제약의 공정 부분에 대한, 이 항서제약한테 딴지를 걸었죠. 공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참 웃겨요. 너네 지금 뭐 약물 만드는 거 우리가 봤더니, 심사 갔더니 되게 더럽게 만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공정 부분을 고쳐라. 뭐 화장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그런 공정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라 라고 말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데 조금 의외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조금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그렇게 보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HLB 뉴로토브 인수, 뉴로토브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내용만 보면은, 기사 제목만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뇌질환 치료제 개발 나서나 하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카이스트의 김대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그 유퀴즈에도 한번 나왔었죠. 김대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카이스트 학내 창업 기업인 뉴로토브를 인수하며 파킨슨 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 HLB는 10일 공시를 통해 뉴로토브 주식 54만 주를 160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HLB는 뉴로토브의 지분 73.02%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게 사실 조금 그런 게, 제가 뉴로토브가 어떤 기업인지 봤더니 일단은 이 뇌질환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김대수 교수님이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이 기업 자체가 평균 연봉 뭐 5,394만 원, 자본금 1억, 뭐 매출액은 1년에 12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기업을 굳이 160억까지 주고 샀을까입니다. 심지어 이거 자사주를 이제 시외로 매각을 했죠. 자사주를 매각을 했어요. 자사주는 뭐 사실 4억밖에 매각을 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왜 이 인수를 병행을 했을까, 강행을 했을까라는 건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HLB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HLB가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마다 이 진양곤 회장에 뭐가 있었어요? 오너리스크가 가끔씩 발동이 됐습니다. 오너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이 승인 전까지 최대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HLB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요. 근데 이제 그새를 못 참고 또 이제 예전에 그 바이오스텝 노터스라는 종목 있죠. 노터스라는 종목 진양구 회장이 인수하면서 HLB 바이오스텝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FDA 신청이잖아요. FDA 재신청.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도 모자를 판에, 뭐 OS 지금 라벨링을 23.8개월로 고쳐서 수정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이 신약 개발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9월 20일까지 기다려 준 거잖아요. 사실 FDA 측에서도 바로 신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는 OS 기간 라벨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9월 20일 안쪽까지는 분명히 신청을 하겠다, 항서제약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신청을 하고 나서 진행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뭐 파킨슨병 도파민 뭐 이거 뭐 그래, 뇌질환까지 우리가 리보세라닙으로 뇌질환까지 뭐 평정하게 하는 거 좋겠다. 좋은 뉴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파킨슨병이란 것도 사실 되게 큰 파이거든요. 7조 원 시장입니다. 파킨슨병 자체가 7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 파이긴 하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조금 속상했던 게, 진양곤 회장이 지금 이 주가 이 상태, 우리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또 오너리스크를 발동시키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좋은 뉴스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뉴로보트라는 회사 1억 2천짜리 를 왜 굳이 160억에 샀을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진양권 회장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뉴로보트를 통해서 뭔가 세탁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다분하게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HLB를 지금 5년 이상 좀 봐온 사람으로서 이 진양권 회장은 확실히 타짜거든요, 여러분. 타짜입니다. 타짜예요. 타짜라서 상당히 이런 이 인수합병 혹은 뭐 주가 그 기업을 사들이면서 여길로 자금 세탁을 하고 이런 것들, 오케이, 당연히 이제 기업인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FDA 신청 이거야. 물론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간암 신약 자체가 이 간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파일을 차지할 거라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돼서 결국 우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수익 창출이잖아요. 주가가 반영이 돼서 HLB라는 종목이 쭉쭉쭉 우후죽순으로 파죽지대로 올라가서 우린 여기서 수익 창출이라는 거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로 HLB가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랐는데 0.4%.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일 HLB가 갭상승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살짝 관점을 변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20일 전까지의 시나리오를 그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뉴로보트라는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진양권에 어떻게 보면 오너리스크가 지금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반드시 만약에 내일 이제 시외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시간외로 이렇게 공시가 나오고, 시간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호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악재인데, 이게 호재로 작용돼서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빠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공시가 나왔어. 이 기업에 대한 공시가 발표가 되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뜯어보면은 악재인데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털어먹깁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시간에서 HLB가 갭상승으로 크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100% 사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뭐 이건 순간적인 뭐 악재일 수 있어, 뭐 순간적인 이슈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 이전에 뭐 매수했던 사람들 2년에서 5년 길게 가져가셨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내일은 구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갭상승으로 출발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재료가 계속 유지가 돼서 추후에 이제 ESMO 전에 우리가 주가 반영에 대한 이 상승 물량이 안 나오고, 이 내용으로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크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말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밑에 번호를 남겨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HLB 관련돼서 제가 지금 문의를 조금 받고 있어요. 어디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말하는 정확한 구간이 어디냐. 이거는 제가 백날 뭐 영상으로 말씀드려도 그분과 직접 뭐 통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HLB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당연히 HLB라는 종목은 오릅니다. 오르는 거는 뭐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인데 우리가 HLB는 무슨 종목이라고 했어요? 100%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다.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진양군의 오너리스크가 지금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갭상승 이후에 반드시 하방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 이게 사실 뭐 저도 HLB를 보유한 주주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오너리스크를 발동한다, 상당히 이거 조금 맥 빠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그냥 재신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 또 그거예요. 이때
전환사채 330억 발행했을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뭐예요? 1%를 생각해야 됩니다. 5월 17일 날 어떻게 됐어요? 99%의 확률로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 1%의 확률로 떨어졌죠. 그래서 1%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HLB라는 종목은 왜? 기대감 하나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뭔가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하시면은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주식 짬밥으로는 여러분보다 인생 덜 살았어도 주식 짬밥으로는 확실히 높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내일 오전장에 제가 또 장 시작 전에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